탄핵 카드의 득실. 자, 일단 한 장관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내가 형사재판에서 위증교사라도 했냐? 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장관님 탄핵안을 의총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위원이 21명인데요. 그중에서 10명 정도를 탄핵 이미 했거나 탄핵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건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습니까? 위증교사라도 했습니까?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 먼저 정한다.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인 탄핵이죠. 이 불법적인 탄핵이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다. 내가 위증교사라도 했냐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거대 제1야당 입법 권력 168석의 이 남용이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상당히 불과 총선을 5개월밖에 앞두지 않은 그런 시점에 고도의 이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상당히 정략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도 한동훈도 분명히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탄핵 소추를 하고 싶은데 비난 여론 때문에 지금 이런 숨고르기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아마 탄핵 소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다. 이 장관이든 저 장관이든 간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이런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만이 장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국회 입법 권력에게 다시 부여한 것인데, 일반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무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견제하기 위해서 상급 분리 차원에서 이제 국회에도 탄핵 소추 권한을 부여를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건데, 벌써 지난번에도 이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탄핵 소추로서 헌재에서 그런 판단 나온 지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이거는 총선 5개월 앞두고 만일 한동훈이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든 이거는 그 장관의 직책을 갖다 나중에 헌재 판단은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한 5개월 동안은 묶어놔 버리면은 그럼 댓글 조작이라든지 허위 보도,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총선 행국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법무부 장관과 주무부처인 방통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혼탁해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총선은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그 민주주의 꽃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민주당은 좀 자각해 주셨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한 장관이 이른바 자격 시비 문제를 거론한 걸로 보여요. 내가 위중교사라도 했느냐, 형사재판이라도 내가 기소됐느냐 라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탄핵한다는 거냐,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 있다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 함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참 부적절한 얘기죠. 저 여야를 떠나서 국무장관이 저렇게까지, 아니 자기들이 청구한 영장, 검찰 청구한 영장이 그렇게 기각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시 또 한동안 잠깐 조용하더니 또 저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대변인입니다마는 많은 국민들, 우리 법무장관 저렇게 하는 태도 바람직하지 않게 볼 겁니다. 좀 전에 나온 것처럼 21명 중에 10명을 우리가 누굴 거론했다는 겁니까? 저한테 명단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불법적인 탄핵, 아니 법을 공부하신 분이 저렇게밖에 말씀 못하십니까?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국회의 권한. 그마저도 부인해버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탄핵 하시는데, 대통령도 얼마 전에 저는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 스스로 탄핵할 테면 해봐라,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정심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지지층 결집, 요즘 부쩍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만나시던데 그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총선 앞두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 힘드신데 그런 말씀 하실 때 민생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고, 이상민 장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 소추한 국무위원은 딱 한 분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물론 헌재에서 각하됐나요? 인용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당시 여론조사가 어땠습니까? 여론이. 이상민 장관 책임져야 되는 여론이 과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탄핵 소추를 안 했다면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했어요. 159분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돌아가셨는데 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제대로 된 사과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유족을 만나서 손을 한번 잡아주셨습니까? 야당 이거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우리 민주당이 받겠다고 한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뭐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법적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제1야당이 어떻게 감정으로 탄핵을 소추하겠습니까? 가령 이사 추천 관련된 것도 있고요. 공영방송 이사의 파행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지성파 방송 제어가 문제도 있고 YTN 문제도 있고 많습니다. 다 검토해서 법률이 검토 끝내서 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 역시 저도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원총회에서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총에서랑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 한 적 없어요. 본인이 우주의 중심도 아닙니다. 탄핵 논의 한 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발끈하지 마시고 다만 검사들 탄핵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검사라고 죄 지어도 검사는 처벌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위법 행위가 있으면 국회에서 보장된 권한으로 도저히 검사가 검사를 수사를 안 합니다. 아무리 법을 위법한 행위를 하고 범죄 행위를 해도 수사를 안 해요.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오늘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테니까요. 거기 과정들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반응은 좀 달립니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장관을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비명계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이 탄핵을 해주면 오히려 한 장관 책임만 키워준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이제 관종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시구나. 오히려 이동관에 대해서는 직무를 지금이라도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언론 탄압이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비호감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여당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급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탄핵하고 이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체급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조금 다소 유보적이거나 좀 신중한 분위기도 좀 읽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무식 교수님. 네, 저는 탄핵 카드는 헌법에 보장된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제 같은 이런 상권 분립이 되는 곳에서는 모든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권력도 우리가 국민이 선출한 권력 대통령이 있고 입법부 권력도 우리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간에 대결을 할 때 이것들을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바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탄핵의 권한이고요. 또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남용을 견제하는 게 바로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이게 균형을 맞춰놨어요.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경제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만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항상 사사건건 대결하면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배웠잖아요. 지금 이 탄핵이 자꾸 나오면 결국 그 우리가 정치경제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이야기로 지금 가는 겁니다. 우리 168석인가요? 아무튼 그 우호 정당 우석까지 합치면 거의 180석이 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껌껌이 탄핵을 계속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헌법재판소 가서 인용이 안 되고 결국 기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각이 되면 지금 아까 고민정 의원 이야기가 속내가 드러난 건데 그래도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5개월 정도는 그 사람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의 기본 목표를 사실은 왜곡시킨 거예요.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을 입법부가 탄핵을 해서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헌재 가서 인용이 안 되기는 알겠지만 그래도 한 5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정치적 판단으로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입법부 행정부가 매번 충돌하고 매번 싸우고 그러면 행정부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국정마비라고 하는 이제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늘 결정이 난 거라고 그러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지금 취임한 지 뭐 석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법률과 헌법을 어떤 걸 위반했는지 아마 민주당이 뭐 어떻게 제시할지 봐야겠어요. 보고 그러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뭐 탄핵 발의는 통과가 되죠. 그러면 일단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럼 방통위원이 지금 2명밖에 없는데 1명이 직무정지되면 방통위원회는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민감한 시기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5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나 인용이나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 정치적 목적, 이동관이 일을 못하게 한다. 이건 성공할 수 있지만 다시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돼서 돌아왔을 때 국정마비의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되 저렇게 무한정쟁에 빠지는 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